SDI도 마찬가지로 그 합작법인 지분 취득하겠다고 2조 정도 가량 유상증자 지난해 단행했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주가가 5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걸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하반기 2차 전지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요. 강성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갈 텐데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오히려 더 안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한결같이 이제 말씀드려왔었던 부분이 이미 바닥은 지난해 이제 7, 8월 달 기점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고 업황 이제 회복이 점차적으로 또렷해지는 시점 자체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증권사 쪽에서도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요. 딱 그 5월 달에 LS증권 쪽에서 나온 리포트였나? 그 여자 연구원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2차 전지 쪽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 아직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SDI와 LNF 주가가 한참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을 좀 줄까 말까 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관련 리포트가 나오길래 이거 지금 기관 쪽에서 왜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까 한참 지금 또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거 공매도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5월 달에 변동성 좀 만들어 나가더니 6월 달에는 그 수급 자체가 이제 그 S7 쪽으로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와르르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황에 대한 색채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긴 해요.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들 보니까 이미 이제 2차 전지는 다운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LG엔솔부터 해서 배터리 3사라고 불리우는 삼성 SDI, SK온 이 기업들 모두가 적자를 냈었거든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실적을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제 돌릴 거라고 기대가 되는 곳이 LG엔솔이에요. 그럼 왜 LG엔솔이 흑자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LG엔솔의 올해 전망치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는 그 사업 부문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보다 ESS 그 사업부의 매출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치들이 있거든요.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제 7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딱 그때가 미국 쪽에 있는 전기차 공장의 일부 이제 공장 라인을 ESS 라인으로 변경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라인 5군데 정도를 ESS로 이제 바꿨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직까지 뭐 이란 전쟁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쪽에서도 에너지 패권, 에너지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도 이제 교체 몇 년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전이고 그 원전을 또 만드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기를 또 메우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가장 많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고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동시키면 그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ESS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유망하냐면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전력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전력을 조달해라. 이렇게 이제 상반기 연초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원을 이제 조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SMR 수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ESS 수요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관련해서 ESS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주 소식들이 올 초에도 계속해서 LG엔솔 쪽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ESS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 AI 지금 산업으로 인해서 이쪽 지금 산업군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2분기부터다. 그런데 ESS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가 이제 어느 시점이냐라고 한다면 3분기가 성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전기차 그 배터리 캐즘 기간이 또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 흑자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이제 LG 엔솔이랑 시차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ESS 사업에 LG 엔솔보다 조금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앙계약 시장 그것 따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비용적으로 무리를 해서 3원계 ESS 쪽에서 그 ESS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든 상황이고 삼성 SDI도 이제 미국 쪽에 조금씩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 그래서 그게 약간 반영도가 LG엔솔보다는 조금 느리긴 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실적에 있어서 이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나올 것인가. 그게 업계에서는 4분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LG엔솔이 이번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거나 하면은 이 삼성 SDI의 실적, 흑자에 대한 실적 역시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소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ESS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리튬 가격도 이제 반등세가 나오면서 소재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최근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왜 안 올라가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번에 1조 원대 규모의 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유상증자냐 이렇게 볼멘 목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 쪽에 지금 생산 거점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 초에 에코프로가 올라간 것도 헝가리 생산 기지가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지금 치생산 거치면서 이제 3, 4분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LFP용 양극재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재사들도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LFP용 양극재를 이제 양산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LFP용 ESS용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양극재가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조달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소재사로부터 이제 조달받아서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 국내 소재사로부터 그 양극재를 조달받아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EV용 LFP 배터리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어서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연말쯤이면은 이 EV용 LFP 배터리도 상용화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릎에서 그냥 발 정도의 그런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무릎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 바라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는 2차 전지 원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에코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코스닥 상위, 지금 2위, 3위에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했는데 보통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 하고 나면요. 주가가 2거래일 정도는 진짜 칼날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유상증자 공시하고 나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게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이제 갚기 위한, 탕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유상증자여서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단행하는 유상증자의 대부분 자금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확보에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도 미국 시장 공급망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니켈 재련소의 지분 중에 상당수가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와서 미국 쪽 공급망에 편입을 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소재 관련 기업들이 단순하게 이제는 소재를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원자재를 가장 값싸게 들여오고 원가율 자체를 낮춰야지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에서 이미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니켈 제론소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 더 투입해서 할 거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겠다라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제 유상증자 이슈는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에코프로가 이전에 2022년도였는데 이때도 5천억 정도 가량 유상증자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소재사 관련 기업들 대세 상승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그 합작법인 지분 취득하겠다고 2조 정도 가량 유상증자 지난해 단행했었는데 올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주가가 5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이제 지분 취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공감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유상증자 일정이 거의 한 3, 4개월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업황이 이제 올라오거나 하면은 발행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실적 시즌이 이번에 2분기도 물론 이제 LG 엔솔이 좋게 나오겠지만 3분기 실적이 또 에코프로 그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헝가리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딱 그 시점에 기존 주주들 청약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모멘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높고요. 어차피 코스닥 패시브 자금 유입 된다 했을 때도 주가 방어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2,000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 선단에 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